자, 사용검사. 자, 여긴 또 제가 무슨 얘기 할까요? 우리 공법에 허가받고 공사 끝냈으면은 허가권자한테 검사받고, 맞죠? 인가받고 공사 끝냈으면은 인가권자한테 검사를 받는데 주택법만 다르다.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 받죠? 사업계획 승인 아까 원칙 누구한테 받았어? 시도지사, 시장 군수한테 받았죠? 예외적으로 누구한테 받았어? 그런데 얘한테 승인을 받았지만 검사는 얘한테 안 받아요. 승인권자와 검사권자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받습니다. 구청장은 승인권자 없잖아. 도의사가 승인해도 여기는 검사는 누가 한다고? 시장 군수가 하지요. 자, 국장이 승인했으면 누구한테 검사받아? 국장. 그래, 검사권자를 한번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대지동사업을 완료한 경우 밑줄. 완료한 경우. 그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때는 주택대지에 대해서 누구한테 검사받아? 시장군수 구청장. 근데 국가한국도시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국장이 사업계획 승인한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중복되는 거예요. 국가한국도시주택공사도 누구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았어? 국장한테 받았잖아. 응? 벌써 잊으셨나요? 2시간 전의 내용을. 그러니까 국장이 승인하면 누구한테 검사받는다고? 이 말입니다. 자, 다만 분할 시행하는 경우의 분할이란 건 공고별 분할을 말하죠. 공고 나누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는 완공된 주택에 대해서 뭐별로? 공고별 동그라미. 공고별로 사용검사. 이걸 괄호 안에 뭐라 불러? 분할 사용검사. 받을 수도 있고 사업계획 승인 조건 미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이때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해서 뭐별로? 동별로 동그라미. 동별. 공구별 분할검사. 공구별 동별. 이게 예외다 이 말입니다. 아까 원칙은 뭐가 원칙이고? 완료한 경우. 공사 다 끝나고 받는 게 원칙이죠. 공구별 동별로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2번. 사용검사권자는 사용검사 대상이 주택대지가 사업계획 내용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신청일로부터 며칠이네? 15일이네. 건축법은 검사를 며칠이네 한다? 7일. 여기는 며칠? 15일. 자, 사용 시기는 뭘 받고 나서 사용해야 돼? 사용검사를 받은 후 밑줄. 사용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예외가 있죠. 뭘 받으면 돼? 임시 사용승인. 임시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러하지 않다. 됐습니까? 여기는 사용할 수 있는 예외가 임시 사용승인이에요. 자, 임시 사용승인은 주택 건설한 뭐별로? 동별. 대지는 뭐별로? 구획별. 근데 공동주택은 뭐별로 할 수도 있다? 세대별로 할 수도 있다.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주택은 동별로 하는 건데 공동주택 이렇게 넣으면 세대별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됐어요. 우리 주택법의 임시사용승인은 조건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돼야 돼. 사업계획에도 적합하고 사용에도 지장이 없고 그래야 승인이 납니다. 임시사용승인.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기간 없어. 나중에 건축법은 기간 조건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고 우리 공급 파트로 가실게요. 420페이지의 주택의 공급. 1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누가 적용해? 사업주체. 사업주체라고 하는 주택법으로 짓는 자죠. 괄호 안에 누구도 적용받아? 주상복합. 그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지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몇 세대? 30호 이상 되어 있는데 30호 이상 30세대라고 하세요. 30세대 이상 몇 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 자, 그렇게 보시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박스를 보세요. 박스는 1번 알아야 됩니다.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죠. 그럴 때는 시군구에 뭘 받아야 돼? 승인. 시군구는 공급 파트에서 시군구는 하면은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다. 이렇게 기억을 해줍니다. 자,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는다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공급규칙이 국토부령으로 되어 있거든. 그 공급규칙에 적합하게 하는지 분양 가격은 적정한지 이런 것도 검토한다니까. 그러면 이런 걸 검토해가지고 승인한다는 건 그 사업주체를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는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공공주택 사업자는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공공주택 사업자 제외돼 있죠. 거기 밑줄 긋고 공공주택 사업자 중에 우리는 국지공 정도는 기억을 합니다. 국지공은 다 공공주택 사업자입니다. 근데 복리시설은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신고를 하면 됩니까? 복리시설은 신고합니다. 괄호 안에 있죠. 복리시설은 승인받는 게 아니고 뭐한다? 신고. 그럼 공공주택 사업자는 복리시설 분양할 때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동그라미 2번에는 니은 하나 읽어봤죠.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은 뭐하고 따로 제시하고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번에 공급받기 위한 조건에서 마감자재가 나오는데 간단하게 적어놨네. 한번 읽어봅시다.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밑줄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뭐한다? 보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는 이를 공개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사업주체가 이제는 입주자를 모집하죠. 입주자를 모집할 때 모델하우스를 지을 거 아닙니까? 견본주택을 지을 거잖아요. 그러면 본래는 어떻게 마감재를 어떻게 해야 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죠. 승인 받은 대로 마감자재를 사용해서 견본주택을 지어야 되는 거 맞죠? 견본주택을 지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시공할 때도 똑같은 마감자재를 사용하는 거 맞죠? 그 마감자재는 요 세 개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견본주택의 마감자재를 더 좋은 걸로 쓰면은 우리가 헷갈린다 이 말이지. 이렇게 아파트를 좋게 짓는 줄 알고 들어갔더니 들어가 보니까 영 딴판이더라. 그래서 견본주택의 마감자재와 사업계획 승인받은 마감자재는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실제로 아파트 지을 때도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여기서 한번 보세요. 견본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견본주택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 마감자재 업체가 부도가 나버렸어. 그 마감자재를 구할 수가 없어. 그러면 다른 마감자재를 사용해서 견본주택을 지으면 된다 안 된다?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니까. 견본주택은요 무조건 승인받은 거하고 똑같이 지어야 돼. 다르게 지으면 이게 사기야 사기. 견본주택을 다르게 지으면 그게 사기라니까. 두 글자로 사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마감자재 업체가 부도 나는데 어떡하라고? 승인을 받은 거 이거 변경해야지. 어쨌든 간에 견본주택까지는 똑같이 가는 거야. 근데 문제는 모델하우스 다 지었어. 다 오픈하고 다 자랑하고 났는데 아이고 이제 실제 아파트 지으려고 보니까 아이 마감자재 업체가 부도가 난 거야. 이건 어떡할까 이 말이에요. 이건 똑같은 걸 해야 돼? 다른 걸 해야 돼? 어차피 다른 걸 해야지. 이제 견본주택은 다 공개했고 다른 걸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때는 이는 같은 것이죠. 같은 것으로 해야 돼. 이는 같은 것으로 못하죠. 이제는 질로 가는 거야. 질. 같은 질로 해야 돼. 같은 질 이상이면 돼. 그렇지. 그거예요. 그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견본주택을 짓는다 이렇게 할 때는요. 시장군수구청장, 이자가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죠. 시군구청장한테 뭐를 제시하느냐면 그 마감자재 목록표, 그 다음에 각 실내를 촬영한 영상물 이걸 갖다가 찍어가지고 시군구청장한테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출하면 시군구가 그걸 뭐하고 있다고 보관하고 있겠죠. 아까 사용검사 받고 2년 이상 보관한다고 그랬잖아. 자, 이게 이 제출은 언제 하느냐면 입주자 모집하려고 할 때 제출하거든. 얘가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잖아. 그런데 보관 의무는 입주자 모집 승인 때부터가 아니고요. 사용검사 받고 2년이에요. 왜? 사용검사 나기 전에는 아직까지 아파트 짓지도 않았는데 모델하우스하고 아파트가 다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사용검사 받고 2년 이상 보관을 해. 아시겠죠? 검사 받고 2년. 방금 읽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보관하고 있다가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쓴다 이 말이에요. 됐죠? 2번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생산업체 부도 등으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 승인 또는 마감자재 목록표 마감자재와 다르게 마감자재를 시공 설치하려는 경우는 이때는 이제 시공 설치할 때는 다르게 할 수도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당초 마감자재와 밑줄 같은 질 이상이죠. 같은 질 이상. 우리 시험 뭐라고 나오느냐? 같은 질 이하로 해야 된다. 그 제정신이 아니지 제정신이. 더 안 좋은 걸 해줘도 된다. 말이 됩니까?
3번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목록표와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 설치하려는 경우는 밑줄 입주자에게 알려야 된다. 다른 마감자재를 사용한다고 알려줘야 됩니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했어. 입주 예정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X라고 알려만 주면 돼. 같은 질 이상으로 해주거든. 동의 받으라 그러면 꼭 동의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다니까. 똑같은 걸 해내라. 그러면 곤란하잖아. 없는데 어떻게 똑같은 걸로 해. 자, 입주자 서축 있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쫀 세 가지가 있었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자, 먼저 지난주에 했으니까 기억이 나시리라고 봅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개념부터 볼까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란 무엇입니까? 누가 공급하는 거야? 사업주체. 우리가 공급파트에서 사업주체는 아까 주상복합 건축주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주상복합 건축주도 분양가 상한 적용받아 누구에게 공급하는 거야? 일반인에게, 조합원들에게 파는 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재건축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아파트를 분양했습니다. 이거는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 당연히 관계없는 거지. 그런데 나머지는 일반 분양하지. 그럼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아 안 받아? 받지. 그러면 재건축할 때 일반 분양분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으면 그것이 조합원들에게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불리하죠. 비싸게 못 팔아먹으니까 조합원들이 부담분이 늘어나잖아. 그것 때문에 재건축이 안 되고 있다니까.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무슨 주택이라고? 공동주택이에요. 단독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요. 근데 과거에는 이걸로 끝났어. 하여튼 과거에는 주택법으로 아파트 지으면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 이렇게 갔거든.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이거 중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 뭐다? 어디에서 공급하는 거야? 공공택지. 아까 공공택지는 누가 조성한 택지? 공공이. 무슨 방식? 수용해서 땅값이 싸요, 비싸요? 싸지. 그래서 공공이 공공택지를 만들어 가지고 건설업자한테 판다고. 그럼 건설업자가 공공택지를 샀잖아. 그럴 때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다 이 말이요.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죠. 공공택지 외의 택지, 이 택지를 우리는 민간택지라고 불러요. 요 민간택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안 한다? 원칙은 안 해. 그런데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했죠. 지정하는 지역, 요 지역에서 적용한다고.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쫄이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공공택지에서 나와요?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에서 나와요? 아닌 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여기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 그런데 여기 공공택지나 여기에 적용지역에 해당이 돼.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적용 안 하는 거 있었죠? 그걸 우리 시험에서 물어본다 이 말입니다. 배제하는 거. 첫 번째 어디서는 적용을 안 해?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 도시형은요. 혜택을 입주자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집장성한테 줘요. 아까 등록도 연간 몇 세대부터 등록했어? 30세대부터 등록했잖아. 일반 주택은 연간 20세대부터 등록하잖아요. 오늘 안 했지만 감리 있죠. 감리도 주택법으로 안 하고 건축법으로 한다고 그랬잖아. 팔아먹을 때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경제자유구역 나오죠. 경제자유구역. 자, 경제자유구역이라고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경제자유구역 위원회에서 외자 유치 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배제하자고 심의한 거죠. 배제하자고 심의 의결한 거죠. 배제하자고 심의 의결이 됐을 때 세 번째는 1번, 3번 우리 시험에서 제일 많이 물어봤죠. 관광특구죠. 관광단지는 안 돼. 여기 제가 얘기했잖아. 여기는 나오나도 있고 조용필이도 오고 한다고. 몇 층 이상이요?
또는 높이는 몇 미터? 곱하기 3이죠. 주택법은 관광특구입니다. 이는 외국 관광객 유치, 경제자유구역은 외국 기업 유치 이런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과거에는 요 세 개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1번, 3번 우리 시험에서 많이 물어봤어. 이제 두 개가 더 신설된 거지. 두 개가 우리 쪽에 그거밖에 없어요. 이거 적기 복잡한데 이거. 네 번째가 뭐냐면 공공성이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우리 도시및 주관경 정비법, 도정법이라고 적을게요. 우리 정비법은 규모가 커요, 작아요? 정비구역에서 하죠. 적어도 1만 이상이야, 구역 면적이. 그런데 여기 공공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에서 빼주는 건 큰 사업이 아니고요. 작은 사업이야. 그러니까 대지 면적은 2만 제곱미터 미만이야. 2만 제곱미터 미만. 또는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이야. (200세대가) 안 돼야 돼. 그리고 우리가 적는다 바쁘죠. 제가 이런 말을 한 적 있죠. 소규모 재건축이 있다고. 이 법이 아니고 다른 법. 소규모 재정비,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있어. 그 법 이름 알 필요 없고 소규모 정비 사업이에요. 이름이 정확하게 맞는가 모르겠다. 요거는 정비구역 지정 안 하고 하는 작은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는 소규모 정비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부 다 소규모죠. 소규모 2만 제곱미터 미만, 200세대 미만. 얘는 우리 시험범위는 아니잖아. 시험범위는. 우리 요거는 정비법, 요거는 우리 시험범위인데. 우리 정비법의 정비사업에도 2만 미만이거나 세대수가 200 미만인 조그마한 정비사업 있죠. 요런 것들이 뭐가 인정된다면 공공성이 인정된다면 요것도 빼주겠다. 결국은 이거예요. 이 공공성 인정이 무슨 말이냐면요. 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는 거야. LH공사, 지방공사.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사실상 대부분 어디 얘기일까? 지금 서울 얘기예요. 서울 얘기를 우리가 왜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서울 수도권에서 적용되는 거 시험에 나와. 지방에서 적용되는 거 시험에 안 나와. 얘들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거야. 이게 공공성이야. 얘들이 시행자로 참여하고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짓는 거예요.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거야. 이게 공공성이야. 그러니까 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면서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을 짓겠다. 요걸 우리는 대통령령이 말하는 공공성이에요. 이런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정비법에서 뭐 규모가 작아. 오죽했으면 숫자 우리가 상위 10%가 되려면 어디에 취직을 해야 돼? 공사에 들여 공사. 그 10%라 적어놨잖아. 공사 10%. 이게 되는 거냐고 이게 되는 거냐고 이잖아. 안 되는 거다 이거 안 되는 거. 미만이 미만이. 에이 뭐야? 이럴 때는 분양가 상한제에서 뭐 한다고 빼준다. 다섯 번째 한 개 더 있어. 공공재개발.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건설하는 공급하는 주택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정비사업에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 이제 공포가 됐습니다. 이제 하고 있죠. 자, 그래 공공재건축은 빼고 공공재개발. 요 공공재개발 이놈은 이것도 결국은 공공이 사업에 참여하는 거야. 공공이 재개발하는 거야.
이럴 때는 뭐 한다? 또 분양가상을 빼주겠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공공재개발은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분양가 상한제에서 만약에 재개발하는데 민간 재개발 조합이 할 때는 분양가 상한 다 적용하거든. 근데 공공이 재개발할 때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분양가 상한제 빼겠다는 거야. 빼는 대신에 의무 규정이 두 개가 들어가. 공공재개발은 분양가 상한제에서 빠지는 대신에 일정 기간 전매제 안 받아.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또 거주 의무가 생겨. 전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요, 전매제한만 있었지 거주 의무가 없었거든. 전매제한이라는 건 못 팔아먹는다는 거잖아. 이제는 못 팔아먹는 게 아니고 직접 들어가 살아야 돼. 아파트 분양받으려면 들어가 살아야 된다고. 이제 그런 의무가 생깁니다. 공공재개발 5가지. 이것이 무조건 물어보겠죠. 공공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예요. 그럼 분양가 상한제는 결국은 뭐를 규제를 한다는 개념인가요? 분양가격을 규제하는 거죠. 자, 분양가격은 어떻게 구성이 된다고 했어요? 택지비하고 뭐하고? 건축비. 건축비는 아파트마다 크게 차이가 없지만 택지비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위치에 따라서. 자, 그럼 택지비는 어떻게 나눴어요? 공공택지가 있고 민간택지가 있었죠. 공공택지가 아닌 거. 자, 우리 책에 어떻게 정해놨는가 한번 볼까? 택지비 돼 있죠. 자,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하는데, 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임대하고 집만 분양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토지값은 택지비는 빼야지. 건축비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구체적인 것은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넘겨볼까요? 택지비는 다음에 따라 산정한다. 자, 박사는 1번 공공택지 나오죠. 괄호 묶어주세요. 공공택지는 공공이 택지를 조성했으니까 공공이 조성해서 건설업자한테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 공공한테 물어보면 되지. 네 얼마에 팔았어? 물어보면 되잖아. 그걸 무슨 가격? 공급가격, 공급가격 동그라미, 공급가격 동그라미. 거기에다가 택지와 관련된 비용 있죠.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더해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공공택지 가격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공공택지는 무슨 가격이라고? 공급가격이다. 공급가격. 여기와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더해가지고 택지비로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공공택지가 아닌 경우 문제죠. 민간택지가 뭐예요? 사업 주체가 아파트 지으려고 일일이 땅을 사들인 거죠. 땅을 사들이면 사업 주체 보고 네 땅 이거 얼마에 샀노? 이렇게 물어보겠지. 그러면 사업 주체가 정직하게 얘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너는 못 믿겠다. 그래서 네가 얼마를 주고 샀든 간에 감정가격밖에 인정을 못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여기다가 이 비용을 더한 거죠. 자, 감정가격밖에 인정을 못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진짜 땅값을 비싸게 샀는데도 가격이 제대로 인정이 안 되니까 건설업자들이 집을 못 짓겠다 이 말이 아닙니까? 요것 때문에 주택 공급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민간택지는 풀어주세요 하고 하다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 국장이 정한 지역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가격이 확인되면은 무슨 가격을 인정해 주겠다? 매입 가격을 인정해 주죠. 자, 매입 가격의 비용을 더하는데 이 매입 가격을 인정한다는 말은 가격 확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에요? 밑에 혹시 나와 있어요? 경공매 낙찰 가격,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뭐한 가격? 매입한 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은 두 가지입니다. 부동산 등기부 가격, 등기부 가격. 우리 어디 하는지 알아 혹시? 422페이지 맨 위에 박스 그 택지비 보고 있는 거야. 거기 동그라미 2번에 공공택지, 외의택지는 감정가격을 원칙으로 하는데 가격 확인이 되면 매입 가격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확인이 되는 게 경공매 낙찰 가격하고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 부동산 등기부 가격. 적으세요.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가격하고 법인 장부 가격입니다. 법인 장부. 우리 세법에 법인 장부 가격 세법에서 인정해 안 해?
인정하죠? 똑같은 거예요. 그 법인 장부 가격 이런 것들은 확인이 되기 때문에 매입 가격으로 인정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건축비는 건축비는 누가 고시한다고 밑줄? 국장이 고시하는 건축비 이름이 뭐예요? 기본형 건축비. 자, 우리는 임대주택은 뭐 우리가 표준 건축비라는 표현을 쓰잖아. 표준 건축비. 그런데 임대주택 말고 이 분양주택은 기본형 건축비 이렇게 용어를 쓰는 거야. 그게 그 말인데 아시겠죠? 그래서 용어가 표준 건축비다, 기본형 건축비다. 기본형 건축비죠. 이 기본형 건축비는 누가 고시한다고? 국장이. 그런데 시군구청장이 세 번째 줄이죠.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토보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만 기억하세요. 건축비는 그렇게만 기억. 이렇게 해서 분양 가격을 정하면 그 가격을 만도 5번 공시한다니까. 공시. 그래서 공공택지냐 공공택지가 아니냐 공시하는 내용이 좀 다른데 그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다. 자, 분양가 상한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 아시겠죠? 분양가 상한제가 뭐냐 하는 것을 봤습니다. 개념과 구체적인 분양가 상한제, 분양 가격을 규제하는 내용 이걸 보신 거예요. 자, 이제는 뭐가 나옵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나오죠. 우리 주택법의 공급 파트에 존이 몇 개 나온다고? 3개. 존 3개를 공부하는 겁니다. 존 3개를. 자, 첫 번째 무슨 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읽어보세요. 적용 지역. 자, 이걸 적용 지역은 공공택지에서 지정한다. 민간택지에서 지정한다. 민간택지, 공공택지는 적용 지역을 지정할 필요가 없어. 다 적용하니까. 적용 지역은 민간택지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또 무슨 지구가 있어요? 투기. 투기 과열 지구가 있다. 자,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조정 대상 지역이 있다. 자, 요 세 가지 존을 우리 주택법에서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는데, 자, 존에서 우리 학습의 목표는 뭔데요? 대상과 절차지요. 자, 여기도 절차는 당연히 대상과 절차 학습 목표입니다. 자, 투기과일주거 지정 대상은 몇 번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대상과 절차입니다. 일단 우리는 이 대상 외우려고 노력하지 말고 절차를 위주로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자, 세 가지 다 누가 지정해? 좀 왔다 갔다 하죠. 국장 지정합니다. 그런데 투기과일지구는 국장만 지정한다. 시도지사도 지정한다. 자,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 조정대상 지역도 누가 지정한다. 자, 우리 공법에 의견 듣고 심의. 우리 존 지정할 때 필수는 뭐예요? 심의는 필수죠. 그리고 우리한테 뭐 해줘야 돼? 고시 공부해줘야지. 이거는 상식이죠. 어떤 존이든 지역이든 지구든 구역이든 심의 안 거치는 존은 없어. 다 이게 기본이야. 그런데 앞에 누군가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죠. 의견 심의가 우리 공법에 제가 8개라고 했는데 이제 건축법에 하나 생겨서 9개가 된 거예요. 9개가. 9개. 그 9개 중에 3개가 얘야. 3개는 이제 알았다. 그죠? 의견 심의하는 거 3개는 알았어. 의견 심의. 이제 3개가 똑같으니까 여기 한 군데만 적어봅니다. 누구 의견 들어? 국장은? 국장 누구 의견 들어? 시도지사. 그리고 심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죠. 국토부에 있는 건 중앙이나 말 안 붙인다고 그랬잖아. 공고하죠. 그런데 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일지구 분양가 상한제는요. 시군구가 입주자를 모집하잖아. 모집하면서 야, 사업주체 보고 여기 조정대상지역이라고 신문에 공고해라 이렇게 시킨다니까. 누가 시켜? 시군구가. 시군구가 승인권자잖아. 그러니까 지정하고 최종적으로 누구한테까지 알려줘야 돼? 시장군수 구청장한테도 뭐한다? 통보를 한다. 이게 절차야. 3개가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그런데 여기는 투기과일지구는 좀 주의할 게 있죠. 자, 한번 해보자. 국장은 누구 의견 듣고? 의견, 심의, 공고, 그리고 뭐 똑같잖아요. 누구 의견 들어? 시도지사 의견 듣잖아. 주거정책심의, 공고, 신고통 똑같죠, 얘하고. 근데 얘가 할 때는 시도지사는 의견이에요, 협의예요? 누구하고 협의해요?
누구랑 협의해? 제가 이 얘기 했잖아. 아버지하고 아들, 응?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 듣는다고, 네 얘기가 맞다고 벤처 사왔다고 그랬잖아. 아들은 아버지하고 협의한다고, 국장은 시도에서 의견 듣고, 시도에서는 국장하고 뭐하고 협의하고, 이걸 바꿔서 물어본단 말이야. 이걸 바꿔서 물어봐. 그리고 뒤에 밑에는 똑같아. 밑에는 똑같아. 이것만 다르지 뭐. 저기는 저까지 갈 필요 없어. 똑같아. 아시겠죠? 요번에는 해제하는 거 볼까? 해제. 해제하는 거. 저기서 볼까? 여기서 볼까? 여기서. 기억나죠? 국장이 직접 지정할 사유가 없어졌다 판단하면은 당연히 지정하는 심의 거쳐서 해제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해제. 요 세 개는 다 해제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정권자가 아닌 누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만약에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을 하면 얘는 해제를 하는 게 아니고 해제를 해달라고 요청하지. 요청하면 며칠 이내 심의? 40일 이내 심의 거쳐서. 그럼 저게 똑같다니까. 한번 더 해봅시다. 여기는 지정권자가 얘들이죠. 얘들이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하면 심의 거쳐 해제해야 된다. 근데 얘들이 아닌 누구? 시도의사, 시군구가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한다? 요청. 여기 왜 시도의사 나왔어? 국장이 지정한 투기과일지구는 시도의사가 지정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시도의사도 요청한다고. 요청하면 며칠 이내 심의? 이거 안 해도 되겠죠? 똑같다. 지난주에 요거 했잖아. 그리고 지난주에 뭘 했느냐? 이 조정 대상 지역은 과열 지역이 있고요. 무슨 지역이 있어? 위축. 이 과열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전 단계라고. 과열지구를 지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투기가 생기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과열지구와 투기과열지구는 목적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하라고 그랬죠. 안 했어? 뭘 안 해, 안 하네. 이 두 개는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하라고, 최소한의. 그리고 투기과열지구하고 조정 대상 지역은 국장은 반기마다 뭐하라고 그랬죠? 반기마다 재검토하라고 그랬죠? 재검토 기억나요? 자 봅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누가 지정한다고? 국장 빗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 거래 등과 지역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했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거기 밑에 지역이죠. 뭐를 거쳐서? 심의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그 대상 지역을 지금 기억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응? 넘겨보세요. 동그라미 2번. 국장은 지역을 지정할 때는 누구 의견? 시도의사. 3번. 지정했으면 지체없이 뭐? 공고. 또 누구한테? 시군구에 통보. 시군구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 있는 사실을 공고하게 해야 된다. 이해가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4번.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누가? 지정권자 장관이 말입니다. 국장이. 이럴 때는 심의 거쳐서 해제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5번은 무슨 말이에요? 지정 절차는 해제 절차는 똑같다니까. 당연한 거죠. 6번은 뭔가요? 시도의사, 시군구청장은 지정권자가 아니니까 지정을 해제하는 게 아니고 뭐 한다? 요청하는 거죠. 맨 끝에 국장에게 요청. 요청하면 며칠 이내 심의? 40일. 그래서 6번, 7번 연결시켜서 기억하시면 되겠죠. 4번, 5번 연결시켜서 기억하시고 그러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공급지수 결항금지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놔두고요. 넘겨보세요. 우린 쫀을 보고 있습니다. 428 투기과열적으로 갑니다.
자, 지정권자 누구? 국장, 시도의사. 지정권자 주의하세요. 시도의사도 있다. 기준은 일단 놔두고요. 지정해제. 국장이 뭘 거쳐서? 시도의사 의견 듣고 심의 거치고 그 다음에 뒤에 적어보세요. 공고, 통보까지 적어봅니다. 무슨 말 이해합니까? 자, 시도의사 의견 듣고 심의 거치고 그 다음에 지정했으면 공고하지. 그리고 누구한테 통보해? 시군구에 통보하지. 그렇게 적어보시라고. 자, 시도의사는 국장과 뭐 한다? 협의, 의견 협의 이걸 바꾼다니까. 국장과 협의. 그리고 심의. 뒤에 무슨 말이 가야 돼? 공고, 통보. 3번에 적어놨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 지정 해제. 지정 사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해제 적으세요. 하여야 한다. 해제하여야 한다. 요거는 지정권자가 직접 해제하는 경우고 밑에 해제 요청이 나오죠. 누가 요청해? 뭐 요청한다는 말은 없고 뭐 국장 시도자 먼저 나왔네. 시도지사 시군구가 요청합니다. 시도지사 시군구가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국장 시도지사는 40일 이내 심의한다. 국장은 반기마다 밑줄. 자, 반기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건 국장만 하는 거예요? 시도의사도 하는 거예요? 국장만. 효과는 뭐 전매전 요거는 뒤에 가서 보시도록 하고. 됐습니다. 그 정도 보시죠. 오른쪽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누가 지정해? 국장. 다음 은한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당연히 심의해야죠. 밑줄 심의를 거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대상 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 범위라 되어 있죠. 밑줄 최소한 범위. 최소한은 투기과일지구도 최소한 범위를 지정하죠. 투기과일지구도 최소한의 범위.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 최소한의 범위는 박스 안에 1번입니다. 1번이 뭔가요? 과열지역. 1번에 적으세요. 과열지역. 박스 안에 1번에 과열지역이라고 적으세요. 박스 안 2번은 위축지역이라고 적으세요. 그럼 과열지역하고 투기과일지구 이 두 개는 최소한의 범위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정 단위가 시군구, 읍면동이죠. 자, 이제 이게 그 뭐 딱 필요한 데만 지정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시군구 단위로 지정해도 되지만 읍면동 단위로 지정해도 돼. 요거는 투기과일지구하고 똑같아요. 그 투기과일지구도 똑같다고 적으세요. 자,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되고. 지정 절차 2번부터 갑니다. 국장은 누구 의견? 시도의사 의견. 심의 거치고 지정하면 공고하지. 공고 동그라미. 시군구에 통보하죠. 통보 동그라미. 그럼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사업주처로 하여금 조정 대상 지역이다 하는 걸 공고하게 해야 된다. 이해갑니까? 자, 4번의 의무적 해제는 국장은 지정권자가 직접 지정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해제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다음 페이지. 해제 요청은 누가 합니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이자가 요청을 하는 것이죠. 시도의사, 시군구청장. 요청하면 며칠 이내 심의한다? 40일. 요청하면 40일.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쫀을 몇 개 공부했어? 3개. 요 3가지 쫀은 공통이 뭐예요? 전매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거기 전매 제한 주택법령상 전매금지 나오죠? 거기 박스 안에 보세요. 박스 안에 기억 어디에서? 밑줄. 니은의 조정대상 지역 밑줄. 티귿의 분양가 상한제 정규주택 밑줄. 네 번째 공공특기 외의택지 밑줄. 미음에서 하나 적으세요. 미음. 공공재개발 사업.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아까 공공재개발은 분양가 상한제에서 뺐죠? 뺐잖아. 빼는 대신에 일정 기간 전매를 뭐 한다? 제한하다고 그랬죠? 공교롭게도 올해는 빨간색이 좀 적은데
수요일만 빨간색. 수요일.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영진을 위해서 만든 날이야. 영진을 위해서. 진도 나가라고. 집에서 자꾸 오라고 좀 난리다 지금. 마칠 때 됐다고. 자, 전매 제한입니다. 전매 아파트에 당첨이 됐어요. 당첨되면 아까 분양권이라고 그랬죠. 분양권은 전매가 돼야 안 돼? 전매가 되지. 근데 예외적으로 지금 전매를 못하게 하는 예외를 보는 거예요. 전매를 못하게 하는 예외. 전매는 10년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전매가 안 돼요. 첫 번째가 뭐냐? 투기과일지구예요. 두 번째가 뭐냐? 요 두 놈은 성격이 거의 비슷해요. 아까 과열지역에서 투기과일지구 넘어가는 거거든. 세 번째가 분양가 상한제예요. 얘는 왜 그럼 조정해? 얘들은 투기가 생기니까 조정한다고 치자. 제한한다 치자. 얘는 왜 제한하는 거야? 아파트를 싸게 샀잖아. 싸게 샀으니까 거기 살라는 거야. 오랫동안. 팔아먹지 말라는 거야. 분양가 상한제. 네 번째는 공공택지 외의택지죠. 그럼 요 놈은 왜 제한할까? 공공택지가 아니면 과거에는요. 공공택지가 아니더라도 분양가 상한 제한 받았어 안 받았어? 다 받았어. 과거에는 받았다고 그랬잖아. 근데 민간택지는 지금은 장관이 정한 지역만 받죠. 그러면 국장이 지정한 지역, 적용 지역이 아니면 안 받잖아. 그럼 얘는 여기서 빠져나왔지. 전에는 분양가 상한의 적용을 받다가 빠져나왔잖아. 빠져나온 대신에 니는 분양가 상한 적용을 안 하는 대신에 일정 기간 전매 제한 받아라. 뭐 팔아먹지 마라 이 말이에요. 똑같은 의미로 공공재개발 있죠. 자, 공공재개발 사업도 아까 분양가 상한제에서 빼줬잖아. 빼줬죠. 빼주는 대신에 니도 여기서 빠지는 대신에 뭐 한다고? 일정 기간 동안 전매 제한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근데 얘는 사실은 조건이 있어. 얘는 적용 지역에서만 받아. 어디에서만 받는다고? 아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게 공공택지하고 적용 지역이었잖아요. 공공택지는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받거든. 물론 이제 아까 그 뺀다는 말이 없었지만 여기는 적용 지역인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지금 안 받고 빠진 거잖아. 적용 지역. 그러니까 적용 지역에서는 요거는 이제 일정 기간 전매 제한을 받도록 이렇게 5개가 생긴 거예요. 다음 주에는 기억이 안 나겠죠? 5개. 2개씩. 우리 책에 지금 4개 적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아파트에 당첨이 돼서 등기하는 날을 시점을 해가지고 등기하기 전까지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예요. 내 앞으로 등기했죠? 이걸로는 주택이라고 불러. 그럼 우리가 전매 제한은 일단 지위라고 안 하고 전부 다 뭐라고 적어놨어 지금? 주택이라 적어놨죠. 1번에 투기과일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이렇게 해놨잖아. 2번도 주택, 3번도 주택, 전부 주택 해놨죠. 이 주택의 개념에는 얘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과거에는 지위 주택을 따로따로 적어놨어서 작년까지는. 작년까지 따로 적어놨는데 올해부터 그냥 주택 해놓고 주택의 개념에 얘까지 포함시킨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 전에는 지위하면은 등기하고 나면은 전매제한이 없는 거야. 지위를 제한한다 그러면 등기하고 나면 전매제한 없어지잖아. 지위를 제한하면은. 그래서 이제는 주택으로 바꿔놓고 대통령령으로 이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아시겠죠? 전매제한 기간을 마음대로 대통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뀐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읽어볼게요. 그 위에. 박스 위에 1번.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 이렇게 돼 있죠. 주택 동그라미. 그런데 괄호 안에 뭐라고 돼 있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자격, 지위 등을 말한다. 이걸 뭐 한다고? 포함. 그러니까 주택이 전매 제한되어 있다 이 말은 요거를 포함한 개념이야. 그러니까 대통령에는 여기까지만 전매 제한할 수도 있고 더 제한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죠? 다음 은한에 해당하는 경우는 밑줄 10년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 그 주택을 전매 동그라미 괄호가 중요합니다. 전매가 뭐예요? 매매, 증여 전부 전매죠.
공짜로 주는 것도 안 되는 거야. 오로지 뭐만 가능해? 상속 동그라미, 상속만 제외된다는 걸 기억합니다. 그 다음 밑줄, 전매를 알선 동그라미. 전매도 안 되고 알선도 안 된다. 자, 이 경우 전매 제한 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투기 의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까? 밑줄,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는 지금 뭘 공부를 하실 거냐면, 자, 오른쪽 페이지에 전매 제한 기간 있죠? 그걸 공부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한 장 넘겨보세요. 그건 딱 다음 페이지 열어보니까 공부해도 안 될 것 같죠? 안 될 것 같다. 넘겨. 우리 뭐 할 거냐? 또 넘기면 3번. 전매 금지 예외돼 있죠? 그걸 공부할 거예요. 그걸 공부할 건데, 그게 어디하고 연결되느냐 하면 430페이지 맨 밑에 있죠? 동그라미 2번. 그거하고 연결되는 거야. 그거하고 연결되는데 우리 책은 지금 그걸 이상가족을 만들어 버렸잖아. 그래서 430페이지 그 부분하고 우리가 434페이지 전매금지 예외 있죠? 요걸 연결시켜서 우리가 공부를 하실 거예요. 언제 한다고요? 다음 주에 여기부터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전매 제한, 우리 거주 의무는 혹시 있나? 거주 의무가 안 보이는데. 요약집이 늦게 나와서 나는 그거 다 반영하려고 늦게 나오나 했는데 그냥 늦었네, 그죠? 어쨌든 좋습니다. 그렇게 보고 꼭 필요한 건 제가 뭐 프린트를 드리든지 그렇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주택법 여기 건축법 주택법을 먼저 했잖아요. 이제 앞에 돌아갔다 오면 2달이 걸려버려. 2달이 걸려버리죠. 그럼 나중에 되면 또 이거 하나도 생각 안 난다고. 꼭 마무리 짓고 복습하시고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